네, 삼성전자 주가가 연중 최저치를 깰 정도로 약세입니다. 증권사들도 앞다퉈 목표가를 낮추고 있는데요. 왜 실적이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는지 두 분의 전문가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주가, 엔비디아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는데 지속적으로 약세입니다. 연중 최저가를 경신하면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요즘 주가 동향 좀 설명해 주시죠. 왜 이렇게 약세입니까? 가장 큰 거는 일단 우리 큰형님이라고 하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거고요. 당장 지난주만 해도 거의 한 12% 이상, 어제는 조금 반등을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그것을 포함해서 이게 정확히 7월 11일입니다. 그날 7월 11일. 그날이 이제 문제의 날인데 그날 미국 그러니까 6월달 CPI가 발표되면서 엔화 강세로 가고 그다음부터 소위 위험 자산 중에 기술주의 조정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8월 초까지 급락을 했다가 이후에 V자 반등을 하고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미국의 고용 지표 불안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것들이 이런 그 기술주의 하락을 가져왔고요. 이런 것과 맞물려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보면 대략 7월 11일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 TSMC,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 공이 한 20%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큰 흐름은 우리 삼성전자만 빠졌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그 이후로 다 동반 하락하고 있는 그 방향성 자체는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큰형님 반도체 지수, 엔비디아 줄줄이 하락하고 있는 그 하락 대열에서 삼성전자도 피치 못하게 하락세를 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증권회사들이 목표 주가를 줄줄이 낮춘다는데 그렇죠. 이게 좀 약간 좀 늦은 건지 아니면 당장에 더 어려운 상황을 예고하는 건지 어떻게 지금 낮추고 있는 거예요? 늦었다고 보지는 않고요. 파악이 늦은 거죠. 파악이 우리나라의 애널리스트가 특별히 늦은 게 아니고 지난주에 삼성전자에 대한 첫 번째 이익 하향 조정은 수요일 날 CLS에서 나왔습니다. CLS 10만 3천 원인가로 낮추면서 10조 3천억으로 거의 증가가 없죠. 3분기 영업이익을 전분기가 10조 4천이니까 비슷하니까 더 낮은 거고요. 그 다음 날 DB금융투자에서 비슷하게 낮췄고 월요일자니까 어저께네요. 현대차증권하고 KB도 낮췄습니다. 아직 증권회사가 20개 있으니까 나머지 안 낮춘 건데 조짐은 아까 그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하고 거의 비슷하게 빠졌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같잖아요. 근데 다 빠지니까 그 빠지는 대열에 그냥 있는 거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엔비디아 주가만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마이크론 주가는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올라갈 때도 계속 언더 퍼폼이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난주 금요일도 지지난주 금요일도 어저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올랐잖아요. 마이크론은 한 번도 그 근처에 따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 뭐냐면은 HBM 하는데 HBM 아닌 일반적인 레거시 반도체의 수요가 쉽지가 않다는 게 8월 중순부터 마이크론하고 미국의 일부 그 업체들을 통해서 확인되거나 조짐이 보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경제 이슈, 엔비디아 이슈 때문에 그거를 부각을 안 시키거나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 게 있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범용 디램의 그렇죠. 판매 부진 예상액이 있었다. 그러면 범용 디램이나 그 수요가 낸드가 안 좋은 이유가 뭐냐? 중국의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 이제 반도체 휴대폰 반도체 사용하는 게 리스타킹이 마무리되고 추가적인 수요 오도가 안 나타난 게 7월부터 말 8월 달에 들어가면서 된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우리가 HBM이 하이닉스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한 30%가 안 되고요. 마이크론은 더 적죠. 마이크론은 더 적으니까 마이크론은 더 눈에 띄었겠죠. 주가 하락이 계속됐고. 걔네는 8월 달에 분기 실적이니까 8월 달 분기가 마감되기 직전 8월 말쯤에 애널리스트들이 포착을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우리보다는 HBM 하다 보니까 이거를 신경 덜 썼던 거고 그게 파악된 것이 공시된 것이 지난 일주일 상간이라 보시기 되기 때문에 우리 애널리스트가 특별히 못했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 파악에서 경제 이슈하고 HBM에 휩쓸려서 레거시 제품은 노 프로블럼이 아니고 거기서 크랙이 날 수 있다는 거를 조금은 덜 어텐션했다. 그렇기 때문에 충격이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주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절대 주가는 비슷하게 빠졌었는데 문제는 밸류가 그지 똥이죠.
PBR 1.1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화가 날 수 있다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애널리스트들이 조금 목표 주가를 낮춘 게 좀 뒷북을 친 게 아니냐 그렇지만 뭐 조금 늦게 알았다 한 일주일 상관으로 지금 그런 상관인데 범용 이런 DRAM 수요가 적다. 그게 3분기 실적에 사실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일부 증권사들의 실적을 좀 하향 조정을 했는데 대체로 어떻게 조금 컨센서스 전망이 나오고 있나요? 뭐 아까도 차트에 나왔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원래 예상은 컨센서스가 3분기 한 13조 정도까지 예. 오히려 더 늘어날 걸 생각했는데 거꾸로 지금 플랫에서 더 아래로 더 점점 공격적으로 낮추고 있다라는 거고요. 저거는 아마도 이제 삼성전자에서 아마 애널리스트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그런 뉘앙스가 일정 부분 전달되는 것도 일부 있을 겁니다. 미리 좀 하는 거죠, 애널리스트라고. 아, 그럼요. 눈높이를 맞춰야지. 예. 그래야지 이제 너무 급작스러운 주가 폭락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서서히 지금 목표 주가 포함해서 이익 추정치가 내려오고 있는데 예. 사실은 이건 3분기 하나만 갖고라기보다는 원래 기본 아이디어는 아까 말씀 주셨지만 HBM 쪽으로 모든 캐파가 들어가다 보니까 나머지 쪽이 오히려 그러니까 생산이 빡빡해서 수요에 비해서 예. 그래서 덤으로 더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HBM은 그렇게까지 흔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의 수요가 생각보다 나쁘다라는 것이 이제 이번에 파악이 되는 것 같고요. 예. 아까 지적해 주셨지만 본부장님께서도 중국의 수요 당연히 지금 이거 몇 개월 거의 반년째 안 좋습니다. 중국 경기 침체는 뭔가 좀 회복될 기미가 아직 안 보여요. 사실은 더 좀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안 상황으로 봐야 좋아지고 될 것 같고 유럽도 사실은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쪽도 소위 유럽의 원투인 그쪽도 사실은 수요가 점차 좀 부진하고 있고요. 이제 남은 큰형님인 미국도 지금 소비가 사실은 서서히 좀 불안한 왜냐하면 고용 부진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 모든 걸 다 조합해 봤을 때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HBM에서 수요를 꽉 잡아주고 플러스 범용 쪽도 더 좋아지는 모습을 그렸던 큰 그림의 전망이 점차 악화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가 상당히 계속 좀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에 삼성전자 하면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언제 납품하느냐, 그 납품하면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만 좀 관심이 쏠렸는데 이런 범용 D램의 수요가 이렇게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자, 이게 많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되면 보통 우리가 야, 이제 좀 저가 정말 진짜 바닥, 찐 바닥에 온 게 아니냐, 막 이런 이제 예측을 해보잖아요. 그런 가격 수준을 보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그 정도 된 겁니까 지금?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 매크로 경기 침체, 우리가 경기 침체하니까 마이너스 성장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경기 둔화가 시그널이 잡히기 시작하면은 그 전에 아까 중국이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반도체가 레거시 제품이 그나마 괜찮았던 거는 신제품 출하가 있잖아요. 화웨이도 신제품 나오고 그러니까 그 신제품 맞게끔 반도체를 미리 땡겼을 수도 있어요. 구매를 2분기까지 또는 7월까지 땡겼을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스토리지 업체라고 넷앱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넷앱이라고. 넷앱. 적지 않습니다. 한 200억 달러 이상 되는 시가총액인데 얘네가 지지난주 목요일 날 주가가 15%가 급락을 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D램 말고 낸드. 낸드 플래시. 향후 3분기 동안에 쓸 걸 다 구매했다. 이미 다 사버렸다. 그러니까 리스타킹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게 맞다 그러면은 경기 침체의 각도는 그게 심하지 않더라도 가장 민감한 반도체에 대한 이익의 전망치는 생각보다 더 하향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애널리스트 어느 누구도 모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바닥이냐 아니냐 했을 때는 북밸류로 PER 1.1배, PBR 1.1배면은 주가 순 자산 비율이 지금 현재 이 가격대에서는 주가 순 자산 PBR이 지금 1.2 이하로 갔습니다. 1.2 밑으로. 1 얼마일 것 같은데 그거 정도면 사실 바닥이죠. 적자로 가지 않는다면 바닥에 가까운데 사실은 아주 엄격하게 하면 1.0매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이슈가 되는 거고 아까 앵커님 말한 것처럼 돈 있으면 왕창 해갖고 한 4년. 근데 돈 있으면 왕창 해갖고 3년 동안 기다렸는데 93,000원이 지금 65,000원이잖아요. 예외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굳이 먼저 이거를 건드리지 않죠. 지금 저가 매수로 쉽게 뛰어들면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시네요. 저 같으면 넣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가격이 바닥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잠깐 언급해 주신 대로 주가 순자산 비율 PBR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1.2 밑으로 와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PBR이 뭐 최하단 한 1.2 정도 되지 않을까요? 1.08. 1.08 최하단이. 아, 그러니까 더 그거 치면 6만 1,000원 나옵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우리 송재경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된다는 얘기가 저가 아니고 매수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입니다. 보는 사람도 꽤 있던데. 이게 원래 장기 투자란 뭐. 거는 자발적으로 하기보다는 비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자발적으로. 예, 이제 소위 말해 물려서 하게 되는 경향이 좀 보통 예. 많게 예. 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그 특히 이런 사이클 업종 중에서도 이렇게 사이클 주기가 되게 짧은 이런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는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네.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이런 변동성이 갑자기 급변하는 그런 그 시각에서는 조심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SK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우리 삼성전자 장기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시죠. 올라간 것도 없는데, 올라간 것도 없는데. 이제 반도체 업종 전반이 네. 지금 갑자기 불안해지니까 같이 빠지니까 이건 뭐냐라는 예. 생각을 했는데 막 굳이 이게 소위 위안이 될지 모르지만 빠져도 좀 덜 빠지긴 할 겁니다. 예, 이제 굳이 말하자면 그래요.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오른 게 그리고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1.2배 PBR에서 PBR. 최하가 1.1배 정도 되면 지금 그 사이 룸이 10% 정도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봐야 그 정도 룸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좀 재미없는 기간이 길지언정 다른데 이미 SK 하이닉스 같이 이렇게 거의 전 세계 그런 반도체 주가와 거의 같이 움직였던 엄청나게 시세를 냈었던 종목에서의 하락폭이 더 크면 더 컸겠지. 이런 네. 불황이 만약에 온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적어도 그 업종 내에서의 방어주 역할은 충분히 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방어주 역할은 삼성전자와 달리 SK 하이닉스는 그나마 조금 어디 유지를 하고 있는데 3분기에도 조금 매출이 조금 뭐 상당히 늘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SK 하이닉스는? 네, 하이닉스도요. 네. 그 이익의 전망은 최근에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그 정도가 아니죠. 삼성전자 13조 6천에다가 갑자기 10조, 11조 이런 정도는 아니고 예. 최근에 한국사 한 7조 초반까지 보다가 6조 한 중반 정도니까 한 10% 정도 조정이 일어나는 게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긴 한데 그 덜 빠져서 PBR이 1.5배예요. SK 하이닉스는 네, 그 ROE가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정도 빠지기는 절대 가능은 아까 7월 10일 날 11일부터잖아요. 7월 10일이 고점이에요. 엔비디아가 최고 고점은 7월 10일이고요. 7월 그다음 10일. 11일부터 빠진 게 그런 뉴스 나온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 빠진 각도는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랑 비슷하게 35% 빠졌고요. 엔비디아나 삼성전자 비슷하게 빠졌어요. 근데 밸류에이션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더 빠진다, 더 빠진다는 거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미, 하는 거냐. 그렇죠. 한국을 대표하는 그 정도라는 거고 이게 아니고 화장품을 살 것이냐, 아니면 제약바이오를 살 것이냐. 다른 거 이렇게 들어가면 삼성전자가 참 많이 빠진 상태에서도 손이 쉽게 안 나갈 수 가는, 있는 그런 관심을 갖기 게 어려운. 이러다가 뭐 한두 주에 다 바뀔 수 있는데 예. 뭐 2주 뒤에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9월 27일 날. 마이크론. 네. 그러면 마이크론이 8월까지 분기 실적 6, 7, 8월 달을 가장 먼저 최신 데이터하고 가이던스를 줘요. 우리 추석 지나고 나서. 9월 27일. 네, 그래서 그래요? 이슈가 9월 18일 날 FOMC 미팅도 있고 9월 24일 날 금투세 그 대토론회도 있고 예. 민주당에서 그다음에 9월 27일 날 마이크론 실적.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한국 시장의 네. 임팩트라고 보여집니다. 그거 확신이 있으면 지금 사도 돼요. 이거 싸니까. 연준 그다음에 금투세 민주당의 입장 정하는 네, 거 27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을 보고 향후 이게 주가 전망을 예상할 수 있다. 뭐 일각에서는 이제 범용 디램의 수요가 좀 부진하지만 AI 쪽에서 뭔가 이 수요는 좀 더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투자해도 뭐 재미는 없을 수 있지만 잃을 게 없는 주가다. 뭐 이런 평도 있긴 있어요. 계속 우리가 이제 그 약간 양치기 소년처럼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 그 소위 이제 하이엔드 쪽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예. 지금까지도 계속 아직도 예. 소식이 안 나와요. 뭐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굳이 만약에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흐름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부진하지만 유일하게 뭔가 큰 반전이 나올 수 있다면 아마 엔비디아의 HBM 납품이 좀 더 큰 규모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러면 삼성전자한테는 반전이 될 수 있겠죠. 반전의 기회라면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이제 그걸 SK 하이닉스 걸 띄어서 주면은 우리 국가 차원에서는 안 좋겠지만 양 회사 차원에서는 분명 삼성전자한테 주가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네. 어쨌거나 좀 중요한 거는 말씀 주신 대로 큰 흐름에서는 반도체의 그 장기 전망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그런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엔비디아도 지금 당장은 실적 좋고 아마 3분기도 실적이 여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문제는 근데 이후로의 전망에 있어서 걱정이 상당히 큰 게 있고요. 사실은. 그리고 더 큰 거는 사실은 말씀 주셨던 그런 거 말고 저는 더 주목하는 게 지난주 목요일 날 미국 상무부가 발표했던 양자 컴퓨팅 기술을 포함한 소위 첨단 기술 분야. 첨단 기술 분야의 수출 통제? 수출 통제. 근데 그 수출 통제를 어떤 방향식으로 하냐면 그 전에는 네덜란드 정부가 자발적으로 우리는 대중국 수출 통제할 거야 얘기했고요. 일본하고도 물어봤는데 일본은 대답을 안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면 지금 사실은 최근 들어서 그 이야기 이후에 어제 일본 시장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도쿄 일렉트론은 또 오늘도 빠졌습니다. 어제도 빠지고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은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미국이 대중국 규제를 하기 위해서 반도체 장비 업체들부터 손목을 조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미국 내에 있는 장비 업체들은 대중국 수출을 어느 정도 멈췄는데 정체시켰는데 왜 해외에 있는 ASML 네덜란드 그다음에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이런 회사들은 이게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매출이 대중국 그래서 기여도가 그러니까 자기 전체 매출에서 대중국으로부터 받는 게 절반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갑자기 절벽이 올 수가 있거든요. 정부의 미국의 수출 통제. 이게 왜냐면 이게 또 형태는 뭐냐면 미국이 나선 게 아니라 네덜란드 정부,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협력을 받아서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 때 주요 반도체,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반도체 우리 이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전망치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추가적인 충격 여부는 그때 가늠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여러 가지 미국 정부 수출 통제 영향도 있지만 뭐 법무부의 반독점 위반 혐의 뭐 조사가 시작되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측으로는 소환장을 우리는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조금 영향을 줄까요? 이게 상당히 그 독점 이슈는 미국에서는 워낙 크게 다루는데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 민주당이 되면은 추진이 좀 가파라질 것 같습니다. 아, 민주당이 해리스가 이거 말고도 구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구글에 대한 반독점 규제. 그래서 그 빅텍을만 위해서 본다면 트럼프가 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법인세 인하도 할 가능성도 있고 오히려 뭐 혜택을 안 보는 중심만 본다면 그쪽 빅테크하고 전반적인 중심은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더 플러스 요인이 더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쪽에 뭐 재정 이슈고 그거는 걔네들이 알아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요, 이 반독점 이슈라는 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리 빠르도 한 2년은 걸릴 거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시성은 26년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2년 뒤에 나쁘게 됐다고 가정했을 경우는 엔비디아도 지금 칩만 만드는 게 아니고 서버 렉도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 네트워크 인프라 같이 만들기 때문에 이거를 쪼개서 같이 파는 거를 못하게 할 수 있거나 그 구조를 바꿔야 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운 게 구글조차도 그렇게 오래전부터 얘기 나온 게 이제서야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그런 정도니까 물론 구글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엔비디아도 세이프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조금은 이르다 아직은. 그러니까 워낙 반독점 조사가 시작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엔비디아 주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조금 좀 시간이.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삼성 하이닉스에 영향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아, 이걸로 인해서 삼성과 SK 하이닉스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네요. 지금 삼성전자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게 애플입니다. 애플 아이폰 16 시리즈가 오늘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공개가 됐습니다. 애플 주가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전반적으로 기술주에 도움이 될지 또는 삼성전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발표 이후의 평가, 주가는 어떻습니다? 어쨌든 어제 밤사이에 애플의 주가는 발표하는 와중에 마이너스 1%. 많이 떨어졌다가. 뭐 고전 정도. 뭐 어쨌든 반응이 좀 이럴지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썩
썩 시원찮은 뭐 이런 반응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폰이 뭔가 새로울 거는 없었거든요. 디자인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기대했던 게 AI 기능 탑재가 쫙 돼갖고 엄청나게. 그 AI가 원래는 Artificial Intelligence인데 애플 뭐 인텔리전스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갖고 멋지게 했는데 문제는 이게 앞으로 순차적으로 나올 기능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맛배기만 했고 실제로는 앞으로 더 기다려봐야 된다. 그러면 어제 나왔던 폰의 소위 그 얼마나 이게 획기적이냐는 아직은 다 판단이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런데 이게 이미 사실은 이번에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삼성전자가 이미 AI 폰을 먼저 냈었습니다. 그렇죠. AI 기능이 담긴. 예. 근데 사실은 그때 삼성전자 AI 폰에 대한 반응들 역시 이번하고 어찌 보면 비슷했다. 이게 이제 얼리 어댑터들의 생각은 같고요. 이번에 눈이 저도 가장 많이 갔던 거는 이번 새로 나온 아이폰 16에서의 최고의 장점은 배터리 성능이 더 좋아졌다. 배터리 성능이 좋아졌다. 예, 한 4시간 정도를 같은 15보다는 더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비디오를. 결국 근데 실제로 지금도 지난 1년간 삼성전자 폰, AI 폰으로 바꿨던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를 보면 두 가지인데 메모리 용량이 이전 폰이 많이 줄어서 바꿔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배터리 성능을 좀 더 키우고 싶어서 이 두 가지로 폰을 많이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포장은 AI 기능이 획기적으로 탑재돼서 이 수요자들의 그러한 마음을 뺏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AI가 아니라 여전히 배터리 성능과 메모리 성능 이 두 가지가 여전히 좌우하다는 것이 이런 애플이나 삼성전자의 고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이 신제품 출시하면서 바로 적용된 게 아니고 이제 10월 달에 처음 영어권에서 영어부터 하고 10월 달에부터 한다. 그다음에 내년에 한다니까 맞습니다. 시간이 조금 바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 조금 실망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에 주가는 조금 회복을 해서 결국 플러스로 끝난 것 같습니다. 과연 기술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주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정말 엄청나게 팔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지금 팔고 있는지 왜 이렇게 많이 파는 겁니까? 아직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한 반도 아직 안 나갔죠. 파는 게? 거꾸로 얘기하면 반이나 나갔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저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최근에 많이 나갔고요. 일단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그런 논란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요. 개별 종목 얘기가 아니다. 레거시 제품에 대한 것이 경제나 연관이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수요가 HBM이 단기적으로는 더 늘 건 없습니다. 우리가 그 HBM의 장기적인 그림은 믿어 의심치 않을 정도로 빅테크들이 투자를 계속하는데 수요가 왜 줄겠어요? 당연히 더 늘죠. 계속 늘어난다. 늘어나는데 문제는 이제는 아까 우리가 크게 클라우드 개념에서 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식상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고 온 디바이스 애플이라든지 그다음에 원래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 PC 이런 것들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지지부진하거나 원래 그렇게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땡기기에 조금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이익이 예측하는 대로 되면 지금 엄청나게 사야죠. 근데 그 내년도 이익에 대한 전망을 땡기기가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애널리스트가 가질 겁니다. 마이크론도 그렇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그 8월 5일 날 대폭락, 엔캐리 트레이드 그 이슈까지 해서 그리고 깜짝 놀라서 올라간 거 이거는 급락 뒤에 급등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찌끈찌끈 내려오는 건 급등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급등은 아마도 엔비디아가 뭔가 새로운 거를 블랙웰이 너무 잘 돼요 라고 10월 달 정도에 얘기를 하거나 원래는 실적이 삼성하이닉스 좋아야 되는데 지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마이크론의 커멘트가 좋게 나오거나 이런 식의 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바닥은 밸류에이션 와이즈 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이라고 주가 수준 PBR로 보면 그렇지만 근데 문제는 다음에 주제인데 어떤 섹터가 어느 나라 주식을 살 것이냐 이렇게 본다면은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를 살 것이냐 이렇게 딱 꼬집어 얘기하면은 안 사. 그 회사에 계신 분들은 살 수 있습니다. 목숨 걸고 3년, 5년 자사도 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 스프레드 옛날에 그렇게 어려울 때 사장님이 사시고 3년 동안 헤맸죠. 나중에 4년 뒤에 올라왔죠. 근데 과연 그럴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전망이 좀 좋아 보이지 않는데 뭔가 반도체 주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뭐 동기, 우리가 모멘텀이라고 하죠.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그게 있다면 아까 뭐 블랙웰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블랙웰의 판매일까요?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큰 그림에서는 지금 사실은 침체 우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글로벌리 어쨌든 중국도 좀 나아지고 미국도 사실은 연착륙으로 가고 이런 수요가 뒷받쳐져야지 이제 소비자들도 주머니를 열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게 클 거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했던 애플의 AI 폰을 비롯해서 이제 좀 획기적으로 수요가 이제 소위 하이엔드 스마트폰을 살 그러면 수요가 좀 느는 그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우리가 했지만 삼성전자가 HBM 공급에 본격 뛰어드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만 예. 기존의 그러한 좀 안 좋은 전망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연휴에는 아무래도 그 전에 미리서 좀 주식시장을 조금 정리하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 그걸 앞두고 또는 그 이후에 시장을 감안할 때 아까 김장일 본부장께서 그럼 반도체를 사겠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고개를 갸웃하셨는데 갖고 계신 거를 파는 거는 이미 늦었고요. 오늘 방송 나오는 입장이 아니고 제가 타 방송에서 한 3주 전부터 저는 개인적인 겁니다. 계속 팔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중립이야. 언더를 봤는데요. 중립 이하로?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냐니까 무슨 소용 없습니다. 이제는 무슨 소용이 없고요. 다만 근데 새로운 투자가들이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는 것은 내가 많이 갖고 있는데 저기서 들어오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분들이 화장품을 사실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가 사실 것 같아요. 한국이 아닌 다른 주식 먼저 사실 것 같아요. 어떤 분야를 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솔직히 삼성전자 대한민국의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건 답이 아닌 거죠. 그 반도체 삼성전자는 답이 아니라 아마도 이익에 대한 어저스트 다운되는 것이 마무리되는 아마 10월달 초에 실적 잠정 발표되니까요. 10월 초에 네, 또는 아까 말씀드린 건 마이크론에서 뭔가 이번에 좀 나쁘게 얘기했지만 좀 일시적인 거예요. 9월 그렇게, 27일 네, 마이크론. 그래서 뭔가 전망은 달라요. 8월달까지는 그랬는데 뭐 이렇게 나온다든지 하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시점에 대한 좀 얘기와 혹시 더 빠지면 그때는 이제 진짜 락바텀이 될 수 있는데 같이 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분기 실적을 할 수 있는 삼성전자 10월 초, 그에 앞서 마이크론의 9월 27일 실적 같은 걸 조금 먼저 지켜보자. 그런 게 김장일 부문장의 말씀이시고 혹시 분야를 조금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를 우리 대표님 꼽아주신다면 뭘 들 수 있나요? 확실히 판이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성장주 위주로 투자하셨으면 좀 가치주로 가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예. 너무 주식만 투자하지 말고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도 좀 담으셔야 되고 금리 하락기에 수혜가 되는 부동산이나 유틸리티나 건강관리 같은 업종도 관심 가지시고 경기 방어적인 필수 소비재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결국 포트폴리오를 너무 기술에만 집중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업종 그리고 삼성전자 투자 전략까지 관련 토론 마쳐야 되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